자, 이번에는 물권법 강론 만나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물권법 강론의 전체적인 틀을 보시게 되면 물권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물권법 총론 분류를 할 때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고요.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 지배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 이걸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본권은 그 점유를 정당화하게 해주는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판이 짜여지고 이렇게 두 개로 짜여지고 다시 본권에는 이렇게 두 개로 다시 나눠집니다. 분화가 되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분화가 됩니다. 다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죠. 자, 지금 보게 되는 권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위에다 하나 기억해 두실 부분은 물권 중에서요. 점유를 요소로 대부분은 다 점유를 요소로 해요. 소유권도 점유하잖아요. 여기 용익물권, 전세권도 점유를 하죠. 근데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할게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은 두 가지. 지역권, 저당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점유를 뿌리로 깔고 들어갑니다. 자, 이때 먼저 점유권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타이틀은 세 가지야, 세 가지. 점유의 개념, 이 개념에서 볼만한 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2번에 있는 쌍괄호 2번에 있는 점유의 관념화 이 부분입니다. 점유의 관념화, 즉 갑의 건물을 이렇게요. 임대를 줬을 때 여기가 임대인, 여기가 임차인. 이럴 때 임차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간접점유자라고 그러죠. 간접점유자. 아니,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임대인을 간접점유자. 그러면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이 건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는 건 누가 살고 있냐?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즉 관념적으로 건물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임대인의 점유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그래요. 관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직원을 통해서 보조자를 통해서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을 점주라고 그러죠. 점주가 밑에 있는 직원이요. 이 직원을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 직원은 보조자, 점주는 점유권자, 점유주라고 그러죠. 점유주. 그럼 이 가게에 대한 점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있고 보조자한테는 점유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주인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게 비워달라. 가게 비워달라는 소장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느냐? 바로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주에게 보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보조자가 아니라 누구다? 점유주다. 점유주. 왜냐?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는요. 시어머님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때 그 시어머님은 보조자로 봅니다. 따라서 시어머님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 배우자는 그럼 뭘로 보느냐? 배우자는 공동점유자다. 배우자, 처는 남편과 공동점유자로 보게 됩니다. 그럼 공동점유자는 점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점유의 관념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종류로 넘어가서 살펴보실게요. 교재 456페이지 2번에 점유의 종류.
점유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부분은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가 되겠습니다. 자주점유는 점유자가 소요이사로요. 소요이사로 점유하는 형태를 자주점유, 소요이사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려고요. 가지려고 점유하면 자주점유, 가질 의사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 예컨대 임차인이 빌렸다 이거를. 이 토지를 빌려가지고요. 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임차했다는 거는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쓰고 반환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겠다. 그럼 임차인이 이 땅을 만약에 매매로 사면요. 임차인이 땅을 샀다. 돈 모아가지고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샀다라는 거는 이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겠다는 거죠. 매수인은. 매수인은 이 땅을 가지려고요. 가지려고 매매한 거니겠어요. 그럼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자주점유, 임차인은 타주점유,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뭘로 판단하느냐? 이게 매매냐 임대냐? 임대하면은 타주점유, 매매하면은 자주점유. 즉 임대냐 매매냐 이거 가지고 판정을 하죠. 바로 임대냐 매매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 권원의 성질이 매매면 자주점유가 될 것이고요. 임대하면 타주점유, 이렇게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판단은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판단 기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비추려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이 지어집니다. 바로 매매냐 임대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3번에 입증 책임의 별 3개예요. 그러면 의리 이 토지를 권원 없이요. 이런 권원을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되는데 권원 없이요. 권원 없이 의리 이걸 점유를 했다면 자주점일까요? 타주점일까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원을 가지고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가 점유를 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민법은 점유자는 민법 197조에 의해서 자주점유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을.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그래서 의리 이 토지를 1960년부터요. 만약에 1960년도부터 농사를 지면서 과수원으로 점유를 해왔었다. 쭉 지금 2000년도까지 점유를 해왔다면 이때까지 점유는 다 뭘로 추정되느냐? 이때부터 이때까지요. 자주점유로. 점유자는 점유만 하면 뭘로? 자주점유인 걸로 추정을 해주게 됩니다. 민법 몇 조가? 197조가. 그래서 이 점유자는 이 돌쇠가 만약 이걸 농사를 졌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농사를 졌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돌쇠가 이 과수원에서 얻은 이 사과나 이런 자기가 생산에 얻은 물건들은 자기가 소비를 했을 거예요. 왜? 내 거라고 믿은 거예요. 내 거라고. 그래서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습니다. 뭐 할 때까지요? 원주인이 나타나서 이게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댈 때까지요. 자주점유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댈 때까지는 얘는 뭘로요? 자주점유인 걸로 쭉 추정이 된다는 사실. 그럼 이게 자주점유가 아니다. 이게 자주점유가 아니다라는 건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요. 상대방 쪽에서 자주점유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소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입증 문제. 동그라미 3번의 별표. 점유자는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게 되어요. 197조에 의거해서. 그래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요. 거꾸로 자주점유를 부인하는 쪽, 상대방 쪽에서 타주점유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점유한 사람한테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추정을 받는다는 거는. 그럼 누가 불리한 거냐?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소송에서 엄청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이 타주점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그 구별 문제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돼요. 매수했다. 매수해서 내가 땅을 농사졌다. 자주점이요. 경매받았다. 매매가 아니라 이걸 경매받았다. 이것도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에요. 경매를 받았다는 거는 가지려는 거죠. 세 번째요. 임대를 얻었다. 임대 얻으면 뭐예요? 타주점이죠. 그 다음에 무단으로요. 무단으로 권원 없이 점유했다.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은 이때 타주점유로 봅니다. 무단 침범하면 남의 땅을 뭐한 경우 무단 침범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거 타주점유로 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5번에 보면 권원이 불분명해요. 이게 매매면 자주고 임대면 타주죠. 근데 이게 권원이 불분명해요. 몰라 이게 임대인지 매매인지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권원이 불분명하다. 무슨 뜻? 아무런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권원이 불분명해도 얘가 뭐 하고 있으니까요.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얘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4번, 5번 특히 유념하시고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게 되면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죠. 자, 먼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있는 매수인. 매수인은 무슨 점이요? 매수를 했다는 거는 가지려고 그런 거니까 자주점유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박스 세 번째.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의 점이. 타인 권리를 매매했다. 남의 땅도요. 갑이 자기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을요? 남의 땅을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 그럼 을은 매수인으로서 이 땅을 점유를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이게 누구 땅이어도요. 갑의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어도. 그럼 거기서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타인 권리를 매매한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유효. 타인 권리를 갑이 매매했어요. 을에게. 그거를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얘가 점유를 하게 된 바탕이 되는 건 뭐냐? 바로 매매죠. 매매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한 것이니 매수인은 그럼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봐야 되겠다. 네 번째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네 번째에 별 5개 할게요. 점유자가 이 점유자 을이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을 했어요. 권원이 뭐예요? 매매죠. 매매. 매매를 주장했으나 그 권원이 부인되었다. 권원이 부인됐다는 거예요. 매매를 주장했는데 을이 매매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매매했다고. 누가요? 점유자가. 이때부터 1960년부터 2000년도까지요. 2000년도까지 점유하던 을이 돌쇠가 볼까요? 2000년도에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뭐라고요? 매매로 샀다고 저거. 매매했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누가 걸은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매매를 주장해서 소송에 나서버린 거예요. 소송에. 소제기를 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그랬는데 매매 주장한 것이 이게 부인되었어요. 매매 주장한 게 부인돼 버렸습니다. 매매 주장했던 거. 즉 매매 계약서를 못 찾은 거예요. 만약에 매매 주장한 게 인정되었다면 이 을은 돌쇠는 뭐가 생기느냐? 소유권이 생길 거예요. 소유권이. 그런데 매매가 부인되었어요. 매매가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쇠한테는 뭐가 부인된 거냐? 소유권이 부인된 거예요. 소유권이 2000년도에. 매매를 주장했다가 이게 부인되면 즉 권원이 부인된 거 아니겠어요? 매매라는 권원이 부인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부인된 거예요?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부인된 거지. 이동안요. 60년도부터 이때까지 쭉 뭐를 해오고 있었어요? 점유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쭉.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이때부터 이 기간 동안은 소유가 아니라 뭐를 해왔어요? 점유를 쭉 해왔잖아요. 이렇게 점유를. 그럼 점유를 해오고 있는 동안은 우리 민법 197조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매매가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만 없는 거예요. 소유권만. 소유권이 부인된 것이지 여전히 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는 지금. 그럼 점유를 하고 있는 이상 점유자에게는 민법 몇 조가요? 197조에 의거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는다. 그럼 이 판례 핵심은 뭐냐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분리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 못 시키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매매를 주장했다가 부인되어서 소유권이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이 소유권하고 별개에 위치한 점유권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를 해온 이상 얘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는다는 얘기다. 자, 그 부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의 점유의 전환 보시겠습니다. 점유의 전환. 자, 점유의 전환. 임차인은 원래 타주점유 아니겠어요? 타주점유. 근데 임차인이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저희 돌세가요. 돌세가 이 땅을 과수원을 임대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이게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그렇죠. 이 과수원을 사면 돼요. 매매로. 매매로 사면 타주가 뭘로요? 자주로 바뀌죠. 이걸 점유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터닝 포인트. 매매가 바로 터닝 포인트죠. 바로 새로운 권원. 이 권원이 생기게 되면 타주가 자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점유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 읽어보실게요.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이사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이사로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타주 점유 시킨 자면 누구야? 주인한테. 이 주인한테 뭐라고 하면 나 이제부터 소유할 거야. 이 과수원을 내가 뭐 할 거야? 소유할 거야 라고 표시를 하면 점유의 전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점유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다.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첫째 별표. 두 번째는요. 소유이사 표시하면 돼요. 소유이사를. 나 이제부터 이거 가질 거야. 이 땅을 내가 가질 거야. 소유이사라고 뭐 해주면 표시를 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뀐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권원이 바뀐 경우 부동산 매도인이 매도한 후에 팔았죠. 이 땅을 팔았어요. 갑이 매도인이 이 땅을 매매로 얘한테 팔았죠. 팔고 나면 원래는 매도인은 자기 거니까 무슨 점이었어요? 가지려고 낸 거니까 자주점이었죠. 자주점유에서 매매로 팔고 나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매도인은 타주점유로 바뀌게 됩니다. 매도인은 타주점유로, 매수인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바뀌게 돼요. 뭐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판 사람은 타주로, 매수인은 자주점유로 이렇게 점유의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에 별 3개 할게요. 매도인이 매도한 후에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뀌게 된다. 근데 니은은요.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매매를 했다가 해제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뒤집어지죠. 자주점유가 뭘로요? 타주점유로 바뀌게 되겠다. 그런데 3번은요. 상속의 경우요. 선대의 점유가 이게 타주점이다. 임차인은 타주점이죠. 근데 이 을의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게 되면 을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도 뭘로 바뀌어요? 타주점유가 되지만 상속인에게 뭐가 생기면 새로운 권원이 있으면 밑줄이요. 새로운 권원이 생기면 이게 생기면 자주점유로 전환이 될 것이다. 밑에 그래요. 밑에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거 쫙 나와 있죠. 이게 그동안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비읍하고 그 다음에 이응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읍하고 이응이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논점이라는 점.
그 다음 점유의 추정력.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점유자에게는 민법 197조에서 점유만 하면 점유자에게 뭘 추정을 해주느냐. 첫째요, 소유이사. 소유이사를 추정합니다. 자주점유를. 소유이사 추정해 주죠. 두 번째는 선의점유. 선의점유를 추정해 주고요. 세 번째는 평온공연.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점유가 1960년에서 2000년도까지요. 2000년도까지 흥부가 이걸 농사졌다면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된다고 해서 점유 계속의 추정. 이 네 가지가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거야. 단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과실 없는 점유. 무과실이 뭡니까? 과실 없는 점유죠. 요거는 추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 197조에 의거하여 점유자에게 추정되어지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소유이사, 선의점유, 평온공연, 계속, 점유 계속. 뭐 빼고요? 무과실 빼고. 이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권리적법 추정. 권리적법 추정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로 추정하죠. 이때 이 적법 보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돼요. 별표할게요. 동산에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에는 추정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동산에 별표합니다. 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한 걸로?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인정받는다는 뜻. 부동산에는 그 추정력을 주지 않아요. 다음 점유의 승계 밑에요. 점유자의 승계인은요. 승계인은 이렇게요. A가 5년, B가 7년, C가 8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럴게요. 그럼 C는 현재 점유자죠. C는 누구 거를요? A의 점유 5년, B의 점유 7년.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주장할 수 있죠. 이걸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요. 승계. 자기 거, 앞에 거를 다 합쳐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점유의 승계. 단 이 승계가 될 때는요. 하자도 승계, 하자도. 즉 이분이 타주점이면 이 전체가 타주점유로 물들어 버려요. 그럼 여기를 분리하면, 여기만을 분리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죄송합니다.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승계, 병합이라고 그래요. 병합. 단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뭐까지요? 하자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하자까지. 오케이. 다음 우측에요. 우측에 3번 볼게요.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 점유권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데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 문제. 자, 가령요. 가령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을이 저 건물을, 저 빌딩을 매매로 샀습니다. 매매로 인수를 했어요. 매매로. 20억에.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로 샀으니까 이거 매수인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죠. 이거 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내 거. 내 것처럼 건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였습니다. 무효. 그러면 이 매수인은 매매가 무효로 되든 취소가 되든 결론은 동일해요. 무효였든 취소였든 매수인은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흠결이 되었으니까 가져왔던 건물을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을은, 매수인 을은 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은요. 건물 팔았더니 매도인은 저 건물을 찾아오니까요. 넘겼던 건물을 찾아와야 되니까 여기는 회복자라고 하게 됩니다. 회복자, 이쪽은 점유자. 이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이 매수인은 건물을 저 사람한테 팔았던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건물만 줄 거냐 아니면 건물을 사용한 거. 만약 2년 동안 사용했다면 이 취소가 2년 뒤에 되어가지고요. 2년 뒤에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했을 때 을은 누구 거라고 사용한 거냐? 내 거라고 믿고 건물을 뭐 한 거예요? 사용했단 말이죠. 그럼 을은 건물만 돌려줄까요? 내 거라고 믿고 사용한 거 있죠. 사용한 거. 몇 년을? 2년을요. 2년 동안 사용한 거. 이 사용료를 물어줄까요? 안 물어줄까요? 이 문제가 남습니다. 즉 을이 점유자 을이 건물만 넘겨주느냐 아니면 사용료까지요. 사용료까지 물어주느냐 이 문제가 남죠. 이 문제가 201조. 두 번째는요. 이 건물이요. 건물 일부가 여기 건물 일부가 1층이 관리소홀로 불이 났다고 해볼게요. 저 건물이 멸실이 되었어요. 멸실이요. 관리소홀로. 이 점유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되었다.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다. 일부가. 그러면 이 점유자는요. 자기가 사올 때는 새 건물이었는데 지금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럼 책임 어디까지 지느냐. 책임 문제가 생겨요. 원래대로 고쳐주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돌려주느냐. 이 문제가 남죠. 이 문제가 202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불난 거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죠. 건물 불난 거. 세 번째는요. 을이 이 건물에다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쳐볼게요. 비용을 지출했다. 화장실을 공사하느라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 지출한 거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즉 을은 건물을 돌려주는 건 맞습니다만 그 건물에다가 얘가 수리비를 여기다 지출했다. 즉 누구 건물에? 남의 건물에. 을이 남의 건물에다가 돈을 지출했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203조. 자, 이 세 가지를 여기서 헤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460페이지. 점유자의 과실 취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조죠. 201조. 1항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선의점유자 이어야 돼. 선의점유자. 이 점유자가 선의로 점유했으면 선의로 점유한 자는 과실을 어떻게 해요? 과실을 돌려줘야 취득해요. 이게 과실이에요. 2년 동안 건물을 사용한 거. 이걸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건물 사용료. (2년) 동안 사용한 거. 사용료. 과실을 돌려주어야 취득해요. 취득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취득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실 사용료를 물어주지 않는다. 이걸 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취득한다는 뜻은 뭐예요? 반환 의무가 없다. 과실에 대한 취득을 한다는 의미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거죠. 2년 동안 사용료 반환 의무가 없다. 과실을 취득한다는 뜻이 무슨 뜻? 부당이득으로요. 2년 동안 사용한 게 남의 거 사용한 거지만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왜? 내 거라고 믿은 거야. 내 거라고. 만약에 이게 과수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게 과수원이면 과수원을 샀다. 그랬다가 2년 뒤에 취소됐다. 그럼 이 사과밭에서 나온 사과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었죠. 2년 동안. 먹어가지고 사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계약이 취소가 되면 2년 뒤에 땅만 주면 돼요. 땅만. 과수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2년 동안 뭐 한 거? 2년 동안 사과 먹은 거. 그래서 그 사과 먹은 게 뭐예요? 과실이죠. 과실을 뭐 하는 의무가?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과실을 취득하니까. 왜 취득하게 돼요? 내 거라고 믿게 됐죠. 내 거라고. 이게 선의점유자죠. 반대로 선의가 아니라 악의점유자면.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을 반환한다. 이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어떻게 하게 돼요? 돌려줍니다. 악이면. 그래서 읽어보면 이양 악의로 점유한 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과실로 거기 과실로의 별표 과실이 뭐야? 잘못으로 점유자의 과실로의 별표합니다. 26회 27회 연속 출제가 되었었어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것 수취를 못했다 밑줄이야. 과실 수취 못했다. 누구 잘못으로? 점유자의 잘못. 여기 하나 씁니다. 위에다가. 누구 잘못으로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 못한 경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5번. 5번에 별 2개 할게요.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 못한 때는 뭐를요? 대가보상을 해요. 대가보상을. 그래서 201조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서 안 돌려주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다 돌려줘. 이 사용료를. 오케이. 이게 201조. 다음 건물이 멸실했을 때가 202조가 되겠습니다. 202조. 202조 1항이요.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래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했다. 점유자 잘못으로 불이 났죠. 건물이요. 건물이 불난 게 누구 책임이냐? 점유자 책임이에요. 책임 없는 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없는이 아니라 있는이라는 거 거기 포인트 맞추시면 됩니다. 악의 점유자는 손에 전부 다 물어줘요. 근데 을은 지금 내 거라고 믿고 사용했으니까 을은 선의 점유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선자죠. 현존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끝이에요. 현존한도가 뭐예요? 남아있는 채로. 불난 채로 이거 돌려주면 돼요. 누구?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그래서 선자사건이라고 제가 머릿속에 위에다가 강조를 해놓았어요. 이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요. 선자사건,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만 현존한도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소유이사가 없는 점유자. 소유이사가 없는 점유자를 우리는 타주점유자라고 부르잖아요.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전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를. 그래서 기억할 거는 딱 하나예요. 손해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만 배상할 사람은 누구냐? 선자입니다.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딱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쉽게 비유를 하자면 펜션을요. 펜션을 내가 빌렸다. 3박 4일. 그럼 빌렸으면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죠. 근데 펜션을 쓰다가 고기를 구워 먹다가 잘못해서 불을 냈다. 그럼 불 낸 사람은 저 펜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까? 이 문제죠. 타주점유자는 선의였다 하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줘야 맞습니다. 이게 202조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이요. 현존이익만 배상할 사람은 누구냐? 선의이고 자주점유자. 얘뿐이에요. 얘만 현존이익이에요. 현존이익.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자. 그래서 선자 안녕하면서 가시면 돼요. 선자 안녕. 그 다음 우측에 비용상환 문제예요. 비용상환 청구권. 자, 이 점유자가 이 건물에다가 비용을 지출했다. 누구 건물에? 남의 건물에. 남의 건물에 점유자가 내 돈을 지출한 거죠. 그러면 저 건물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즉 점유자에 의해서 좋아진 거죠. 건물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을요. 비용을 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물어주는 것, 토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용 상환 청구 문제입니다. 203조. 그 비용 상환 청구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서 필요비하고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누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비용상환 청구는 선의점이 악의점이를 구별하지 않아요. 선의, 악의 모두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과실은 선의만 취득하죠. 202조에 멸실에 대한 책임이요. 현존이익. 현존이익을 배상할 사람은 누굽니까? 선의이고 자주점. 선의이고 자주점이자만 현존이익이죠. 나머지는 다 손해 전부 배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상환은 선의점이냐 악의점이냐를 묻지 않고요. 다 인정돼요. 이게 다 인정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대비가 돼요. 차를 훔쳤다 가령. 갑의 차를 을이 훔쳤다.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저 차를 수리를 했다. 문도 고치고 엔진도 고치느라고 돈을 500만 원을 썼다. 누구 차 고친 거예요? 도둑놈이. 남의 차를 고친 거예요. 지금 500만 원을 지출했죠. 그랬다가 잡히면 도둑놈이 잡히면 차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몰리죠. 그때 이 점유자는 점유자 도둑놈은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상식은 할 수 없는 것 같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뭐래도 악이라도 도둑놈도 악의 점유자도 악의로 점유한 놈도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차는 훔칠 때 낡은 차였거든요. 낡은 차가 누구에 의해서? 점유자에 의해서 새 차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불로소득을 한 거예요. 불로소득을. 그거를 물어주는 것이 정의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상환은 선의 점유가 아니라 누구여도 악의 점유자를 할지라도 비용은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맥이에요. 이랑 요 위에 201조, 202조와 대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비용 상환은 선의와 악이요. 선악 관계없이 다 인정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맥이다. 그 비용은 다시 두 개로 쪼개져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분화가 되는데요. 필요비는 유지비입니다. 유지나 수선비를 말해요. 수선비. 유지비는 뭐냐면 이 유익비는 계량비를 말하고요. 계량비. 그러니까 문짝이 고장난 거 고친 거냐. 문짝이 작동이 안 돼서 고치는 거는 필요비예요. 이게. 유익비는요. 계량비죠. 계량. 계량을 했다. 칠을 새로 했다. 이건 계량비죠. 이걸 유익비라고 그래요. 자, 둘 다 이게 선악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필요비는 이 수선비를 필요비라고 그랬죠. 둘로 다시 나눠져요. 둘로.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째요. 필요비 볼까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의 별 3개요. 차를 돌려줄 때. 차를 돌려줄 때. 건물을 돌려줄 때. 반환할 때의 밑줄이요.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동그라미요. 회복자한테 돈 돌려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걸 팔면 이걸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 점유자는 돈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할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죠. 그때 203조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회복자, 병에게 하는 거예요. 회복자한테. 회복자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있어요. 예외. 점유자가요. 과실을 취득한 경우 밑줄이요. 과실 취득한 경우에 별 3개. 과실 취득했다는 의미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용했을 때. 물건을 사용한 때. 자동차를 사용한 때, 건물을 사용한 때. 사용했죠. 사용하면 뭐를요? 과실. 과실을 취득했다는 의미예요. 그럼 자동차를 사용했다, 건물을 사용했다 2년 동안. 그러면 필요비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문짝을 왜 고친 걸까요? 지가 타려고 고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지가 차를 탄 이상. 그럼 뒤집으면 과실 취득한 경우를 뒤집어 놓을까요? 뒤집으면 반대해서 가십시오. 반대해서 가면 과실 취득을 안 한 때. 과실 취득을 안 한 때. 즉 물건 사용을 안 했을 때. 사용을 했냐 안 했냐가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 물건 사용을 안 하면 뭐까지요? 필요비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건을 사용했다, 차를 사용했다. 그러면 필요비는 받아낼 수가 없다. 왜? 문짝을 왜 고친 거야? 지가 타려고 고친 거야. 지가. 그래서 필요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
유익비는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어요. 유익비는. 그래서 필요비는요.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물건을 뭐 한 때? 사용했냐 안 했냐. 사용했을 때, 사용 안 했을 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사용하면 뭐를 못 받고요. 필요비 못 받고 사용 안 하면 필요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구별 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차에다 페인트 칠을 했다. 그 칠한 게 현재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현존이에요. 현존한 경우에 누구 선택입니까? 회복자 선택입니다. 삼각형.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해요. 뭐하고 뭐 중에서 선택할까요? 지출 금액. 점유자가 그 페인트 칠하느라고 지출하는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가. 이 선택을 왜 회복자게 하느냐? 점유자가 선택을 하게 하면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할 거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요. 회복자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사실. 그 다음 사망은요. 사망은 상환기간입니다. 유익비의 경우에 필요비가 아닙니다. 거기요. 필요비 아님.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단 필요비는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은 세 가지로요.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어디에만 돼요? 유익비에만 되고 필요비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마무리.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거는요. 물건을 사용했을 때. 물건을 사용했다 그러면 뭐를 못 받는다? 필요비를 못 받는다. 왜? 과실하고 필요비 퉁친 거니까 이게. 이렇게 비용 상환 문제를 마무리 지면 되시겠고요. 밑에 보면 우측에 보면 사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례 문제가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문제화한 거니까요.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유 보호 청구권 문제가 462페이지에 나오죠. 점유 보호 청구권. 자, 점유를 뺏겼을 때 문제입니다. 점유를 뺏겼을 때. 가령 갑의 차를 A가 훔쳤다. A가 차를 수리를 했다. 얘가 차를 수리를 맡겨서 수리를 의뢰를 해서 이 카센터가 차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리하는 중. 그럼 카센터는 자동차의 점유자가 될 거예요. 점유자. 소유자 아니죠. 수리하면서 지금 차를 맡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니까 점유자. 여기는 차 소유자. 이때 B가 곽항구가 여기 곽항구라는 친구가 저 차를 보고 외제차를 보고 차를 훔쳐가기로 마음먹고 차를 몰래 훔쳐갔습니다. 절도했죠. 침탈자. 그럼 이 점유자는 차 점유를 뺏긴 거죠. 그러면 뺏긴 점유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 돌려달라고. 이걸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차 돌려주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탈자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여기를 승계인이요. 얘가 찾아올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느냐. 이때 C가 야 네가 차 주인이야? 아니잖아. 제가 주인이잖아. 너 주인도 아니면 달라고 할 수 없지. 그러면 C하고 A하고 여기서 싸움이 돼요. 이때 우리 입법자는 어떤 결정을 한 거냐면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얘도 점유자지 소유자 아니죠. 차주 아니죠. 얘도 차주 아니에요. 왜요? 훔친 차를 넘겨받았으니까. 이거 지금 대포차예요. 대포차. 얘가 차 주인이에요. 등록증 없는 차를 지금 넘긴 거예요. 싸게 헐값에.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대포 차량 지금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얘도 점유자고 얘도 점유자예요. 점유자하고 점유자끼리 붙은 거죠. 그러면 얘가 돌려달라고 그러면 차 달라고 그러면 얘가 줘야 되느냐. 입법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점유자가 승계인이 훔친 차량인 거를 얘가요 몰랐다면 얘가 선이면 지금 이 상태로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평화롭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올 수 없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돼요.
반대로 얘가 알았다면, 이게 대포 차량, 훔친 차량인 걸 알았다면 악이죠. 악의인 점유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유자가 이걸 뺏어올 수 있습니다. 점유물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자가 점유 빼앗긴 거를 뺏어오는 거죠. 뭘로? 점유권으로. 점유권에 터잡아서 뺏어오는 거를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전제 조건이 선의가 아니라 뭐일 때? 악일 때만 된다는 거예요. 악일 때만 돼요. 선이면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선의일 때만, 아니 악일 때만. 몇 년 안에 이것도요. 1년 안에. 1년 안에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그래요. 출소기간이 무슨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 소송을. 1년 안에 소송을 해서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선이면 이걸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얘가 선이면 누가 찾아와야 되느냐? 소유자가. 소유자는 물불을 안 가리고 뺏어올 수 있어요. 소유자. 얘는 점유자가 지금 점유자는 얘한테 지는 거예요. 얘가 선이면. 그런데 소유자는 차의 원주인이니까 이거를 얘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점유자하고 여기 소유자 두 사람인데 점유자는요 한계가 있어요. 얘가 선이면 못 뺏어오잖아요. 악일 때만 뺏어오죠. 근데 소유자는 가리지 않아요. 단 이 차를 맡긴 사람은 간접점유. 맡기면 무슨 점유? 간접점유하죠. 그래서 점유권으로도 얘가 걸 수 있어요. 소송을. 소유권으로도 걸고 점유권으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다. 오케이. 이거를 점유회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204조 1항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에 뭐를 당한 때? 침탈을 당한 때. 여기서 침탈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침탈의 별표. 그리고 밑에 요 박스 보면 맨 밑에 박스 하나 있죠. 거기 침탈이라는 거 세 번째 있어요. 박스에 세 번째 보면 침탈일 것이라는 거 옆에 보면 1항에 1, 2, 3이 있죠. 점유자가 뭐를 당한 경우요? 사기를 당해서 점유물을 인도했다. 그럼 사기를 당해서 얘한테 준 거는 뺏긴 게 아니에요. 뺏어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속아가지고 넘겨줬단 말이죠. 속아서 준 거는 침탈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시험에 아주 언급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럼 점유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기지 침탈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요. 유실물을 습득했다. 유실물 습득의 밑줄이요. 1번은 사기가 포인트고 2번은요. 유실물 습득이 포인트예요. 습득은 뭐예요? 주운 거죠.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운 거지. 훔친 게 아니죠. 그것도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유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해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인도한 경우.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차량을 점유하고 있고요. A가 이 차량을 친구한테 맡겨놨어요. 점유자가 차를 여기한테 친구한테 맡겨놨어요. 보관을 했죠. 보관시켰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여기는 간접점이다. 맡겨놓은 사람은 간접점유. 보관하는 사람은 보관자는 무슨 점유? 직접점. 이렇게 되죠. 이 관계 이해되시죠? 맡겨놓은 사람은 간접점유. 보관하는 사람은 직접점. 이런 상황이죠. 이때 이 차를 누가요? 제3자가 와서 뺏어가면 이걸 뺏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침탈인 거지. 근데 뺏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차를. 얘가 뺏어가면 침탈인데 뺏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B가 얘한테 줬단 말이에요. 왜요? 얘네 둘이 친해서 친구라서 줬다고. 인도를 해서 줬어요. 인도를 했어요. 침탈여 줬어요. 준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얘한테. 누구 의사를 무시하고 간접점유자 의사를 무시하고 얘 의사를 무시하고 얘가 어떻게 했다고요? 줬어요. 얘한테. 그럼 얘는 뺏어간 거예요? 얘가 얘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란 말이지.
이게 인도란 말이죠. 누구 의사에 반해서?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얘가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넘겨준 거. 그럼 이 간접 점유자가 이거 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침탈이 아니라 스스로 준 거니까. 직접 점유자가 넘겨준 거지 얘가 뺏어간 게 아닙니다. 침탈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왜 내 의사 무시하고 얘가 줬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뺏어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탈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째가 사기. 첫째가 사기. 두 번째는요. 유실물 습득. 세 번째는 누가요? 직접 점유자가 인도한 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침탈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2항이요. 2항. 204조의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누구한테요? 선의의 특별승계인의 별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뺏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승계인이 악이면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악의의 별세계예요. 그 다음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얼마요? 1년 안에. 1년 안에 뺏어와야 되니까 이걸 출소기간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그 다음 206조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있으면 별표. 이때는 예방과 더불어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점 별표합니다. 강조합니다. 예방과 더불어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위에 함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이것도 한 7번 나왔어요. 다음 207조. 전 3조의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간접 점유자의 별표합니다. 직접 점유자만 해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 회수할 수 있어요. 얘가 악이면. 그 다음 마지막 208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는 밑줄장.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밑줄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별개다 서로. 별개다 독립적이다. 거기다 써요. 서로 별개로 판단한다. 별개로 판단할 것. 왜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서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점유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 점검하고 마칠게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주점유인 거, 타주점유인 거. 특히 자주점유에서 점유자가 주장했던 권원이 부인되었다. 이게 타주점이나 자주점이나 이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점유권의 효력에서 추정력.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게 어디까지고 어디는 어느 부분은 추정을 안 해주느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문제. 점유자하고 회복자 문제. 여기가 중요한 타켓이었어요. 그죠? 여기에 세 가지. 과실 취득 문제, 멸실 책임 문제, 비용 상환 문제 세 가지.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 점유를 뺏기면 뺏어오는 것 점유 회수 문제, 점유 회수 문제. 요건이 침탈이어야 되고 승계인이 선이면 뺏어올 수 없고 악일 때만 1년 안에 점유권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유권까지 보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만나보실게요. 감사합니다.